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K 반도체의 질주가 끝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기가 사이클 중에서 지금은 HBM4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기사가 정말 난무합니다.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HBM4를 두고 이제 정면 충돌했습니다. 뭐 이 정면 충돌이란 말보단 하여튼 개발 경쟁이 치열한데 SK는 추월이 불가하다. 삼성은 2월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진위를 한번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날 같은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 얘기와 SK 얘기가 다릅니다. SK는 실적 발표를 하루 땡겨서 1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SK는 이렇게 했습니다. HBM4 단기간의 추월은 불가능하다. 삼성이 받아쳤습니다. 제 설계 없이 2월에 양산 출하한다. 그래서 최신 기술이냐 삼성, 수율과 신뢰냐 SK. 그러니까 K반도체의 투톱의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추측이라는 거 이런 거 다 걷어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경전에 확정 팩트만 먼저 한번 봅시다. 삼성 쪽의 발언입니다. 삼성은 컨콜에서 HBM4 고객 평가가 콜 테스트 완료 단계입니다. 완료됐다는 공식적인 언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2월부터 11.7기가 bps급을 포함한 HBM4 양산 출하입니다. 예정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다수입니다. 또 여기에 언급을 해서 재설계 없이 고객의 요구사항, 엔비디아 요구사항을 그 성능을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샘플을 공급을 하고 평가가 순조롭게 간다는 이 플레이밍을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SK가 이제 발언을 또 했죠. SK 하이닉스는 컨콜에서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서 HBM4를 양산 중이다. 원비 공정과 어드밴스드 MR 머프로 HBM3 수준 수위를 확보한 그런 메시지를 반복을 했습니다. 동시에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는 단기간의 추월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있었던 얘기를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제품 HBM3E죠. 적용 중인 원비 공정을 기반으로 고객 요구 성능을 구현했다. 는 점에서 매우 성과다. 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삼성은 원C D램 플러스 4나노 베이스 다이를 하면서 11.7기가 bps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원비하고 TSMC의 12나노 베이스 다이를 가지고 11기가 bps 근접했다 그랬습니다. 속도에서는 삼성이 앞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독자 패키징 기술인 어드밴스드 MR 머프로 HBM3 수준의 수율을 달성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HBM3의 수율이 80%에 도달했다 이런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HBM4 16단에 대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6단 기술은 확보했지만 현 10전 수요가 제한적이라 양산 사업화는 불필요하다. 즉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팔릴 만한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SK 하이닉스는 CES에서 16단을 전시했고 업계 그 언론에서는 16단까지 확장 로드맵과 대응력을 강조하는 이런 메시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SK 하이닉스가 작년 상반기입니다. HBM3에서도 16단을 만들고 상용화 사업화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HBM4에서도 16단이 만들어질지 사업화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같은 말을 객관적인 언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싸움은 사실상 최신 기술, 선단 공정, 원C D램, 스펙, 4나노 베이스 타입 여기에 이제 이건 삼성이고 SK 하이닉스는 수율이라든가 원가라든가 공급 신뢰를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경쟁하는 것이 조금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요약해 보면 우리가 먼저 출하, shipment 찍어서 레퍼런스 시장 인식을 바꾸겠다.
첨단 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시장의 인식을 바꿔놓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큽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면 샘플 공급을 했다. 뭐 양산, 뭐 그냥 대량 양산 체계를 갖췄다. 그렇지만은 이 출하라는 말은 가장 강한 표현인데 삼성만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양산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출하라는 말은 아직 안 썼습니다. 근데 리스크도 있죠. 선단 공정은 항상 초기 수율이 안 나오고 원가 부담이 동반되죠. 그래서 업계에서 이걸 경계를 해보는 겁니다. 삼성이 HBM3이든가 HBM4에서 수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전략을 또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HBM은 결국 대량 생산으로 돈 되는 수율을 뽑아내는 게임이다. 이 반도체라는 건 수율 게임이거든요. 우리는 검증된 공정, 패키징과 고객 운영 경험으로 리드타임 제품이 들어가서 나오는, 그리고 품질 공급 안정성을 고정값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HBM3E에서 쌓은 공급 실적, 오퍼레이션이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무리 첨단 제품,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 가격이라든가 수율이 안 나오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대량으로 또 이렇게 구매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최초 출하 프레임에 흔들릴 경우 인지전에서 수세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단기 추월 불가를 더 세게 말하는 겁니다. 삼성이 원시 디램 산화로 파운드리로 정말 좋은 제품이 만들었다 하지만 수율이라든가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SK가 세웠던 그런 것들을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많아요. 양산이라든가 퀄이라든가 출하, 이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사라든가 커뮤니티에서 혼선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샘플이라는 건 고객, 엔비디아, AMD 이런 데서 평가용이죠. 퀄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시스템 플랫폼에서 검증 프로세스죠. 그래서 완료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제품, 전 용량, 전 스펙 완전 승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 매스 프로덕션, 여기서 라인에 이제 제품을 태워서 생산을 하는 거죠. 삼성도 생산을 하고 SK도 생산을 하는데 SK는 출하라는 말을 안 써요. 자, 삼성이 2월 달에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려면 이 HBM4가 만들어진 데 4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출하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 11월 아니면 10월 말쯤에는 벌써 라인에 그 HBM4가 양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산 출하라는 말, 쉽먼트, 배 싣는다는 얘기죠. 실제 고객의 물량이 나가며 매출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단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2월 달에 엔비디아한테 출하를 한다 그러면 1분기 실적에서 HBM4에 대한 매출이 나오겠죠. 그런데 삼성은 구분을 잘 안 하죠. 삼성이 2월 달 양산 출하를 못 박은 건 그래서 사실 이 워드가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다만 출하 물량이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HBM4 승부를 가르는 진짜 체크리스트 6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측성 기사 많습니다. 대신 앞으로 1분기나 2분기 안에 팩트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6가지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출하의 시점보다 물량 곡선이 중요하죠. 삼성은 HBM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HBM4를 가장 먼저 공급을 한다. 이게 참 이 타이틀이 중요하죠. 그래서 2월 출하가 램프업의 시장인지 상징적인 소량 생산인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IR에서 출하가 잡히는 분기라든가 고객별 매출 비중 변화로 검증이 돼야죠. 또 두 번째로는 11.7기가 BPS는 최고 스펙이지 기본 스펙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최고 빈이란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는 전략은 흔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주력 빈에서의 수율하고 원가라는 거죠. 반도체에서 빈이라는 건 뭐냐면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칩을 등급별로 묶어놓는 분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HBM4를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A급 제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B는 11.7GBps 고전압, 고속 안정성 이런 제품 완전히 그냥 툭불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력 B는 있습니다. 10.5에서 11GBps급 이야기 약간의 이제 중상급이겠죠. 하위급이 또 있습니다. 하위 B는 속도, 전력 제한 없는 물량.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렇게 적어도 한 3개 정도의 빈을 가지고 삼성이나 SK가 HBM4를 오면 그거를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HBM4는 로직, 베이스 다이가 패키징이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HBM4부터는 구조적으로 난이도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공정, 패키징, 테스트의 병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요거를 누가 다 할 수 있느냐? 삼성은 저거를 전부 다 턴키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6단 HBM4의 논쟁은 수요라든가 열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가격이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만족이 돼야지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SK 하이닉스가 16단 HBM3를 만들어 놓고 샘플까지 내놓고 사업화를 할 것이라 그러는데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삼성의 수요 제한적 발언, 지금은 12단이 경제성이라든가 공급성이라든가 최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의 16단 HBM4 전시는 우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 간다 이런 옵션을 보여준 거죠. 근데 16단을 해봤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SK가 16단 HBM4는 HBM4E 7세대에서 또 이렇게 겨냥을 한 그런 노하우를 축적한 그런 단계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고객 포트폴리오에 또 변화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멀티밴드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 나오는 거 보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 물량을 뭐 3분의 1을 받았느니 많이 하지만은 이거는 이런 숫자는 루머가 섞이기 쉬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공식이나 공식 보도에서 반복 확인되는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분기 실적이라든가 가이던스에서 해야 됩니다. 관련 보도가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6번째로 경쟁사의 변수도 있습니다. 삼성하고 SK 싸움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자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이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좀 달라질 수가 있죠. 누가 이기나를 객관적으로 말하면 3개 시나리오입니다. 잘 보세요. 시나리오 A. 삼성전자가 출하 선점이 시장 인식을 바꾼다. 그래서 2월에 출하가 의미 있는 물량이고 다음 분기에도 램프업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HBM4는 삼성도 잘 만든다. 이렇게 되면 멀티밴드가 이제 가속화가 될 거죠. 업체 관계자가 말을 들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이미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시장에 먼저 들어가 레퍼런스 인식을 바꾸는 것이 삼성의 최우선 과제였고 HBM4에서 반전을 위한 승부수입니다. 완전히 HBM4에서 원시 디램 4나노 또 출하까지 얘기하는 것은 HBM4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삼성의 전략적인 워딩입니다. 시나리오 B를 볼까요? SK 하이닉스가 수율이라든 원가 운영이 결국 이긴다. 시장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의 초기 물량은 상징적이다. SK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량 구간에서 수율이라든가 원가라든가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월등하다. 우리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SK가 신뢰를 레버리지로 해서 물량 대부분을 유지하고 삼성은 점유율을 늘리되 완전 역전은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수율이 떨어지면 원가가 높아지게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HBM3에서 범용 D램에 가까운 높은 수율 80%. 그리고 HBM4에서도 HBM3E만큼 수율을 달성해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나리오 C 세 번째입니다. 16단 HBM은 커스텀 이슈로 고객별로 이제 승자가 갈리죠. 그러나 올해까지는 여전히 HBM3 12단이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루빈에 이제 HBM4 12단을 넣겠죠. AMD는 조금 늦겠지만 또 쓰죠. 그런데 16단까지 갈까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죠. 특정 고객이
16단 커스텀 특정 전력 열 요구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공급사가 거기에 최적화된다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HBM4부터는 이 HBM 시장이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HBM3를 여전히 쓰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HBM4를 쓰는 12단 HBM4를 쓰는 업체도 있을 거고 16단 HBM4를 고객사가 요구하면 SK는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점유율 1위보다는 고객사별로 판이 쪼개지는 다양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객관적인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번 싸움은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큰 물량을 더 높은 수율로 더 오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싸움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출하라는 말, 시장 인식, 레퍼런스로 SK는 수율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로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16단은 뭐 지금 크게 논할 것은 아니지만 HBM4는 기술쇼가 아니라 수요라든가 열 가격이 맞아야 열리는 시장이라. 과연 저거를 누가 쓸 것인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 프레임이면 축성 기사들은 자꾸 이렇게 합니다. 누가 TSMC냐 누가 재설계를 했냐 이런 데 흔들지 말고 오늘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HBM4에 대한 것은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적어도 2월 말 3월 정도는 돼야지 정말 SK나 삼성이냐 누가 이렇게 좀 독주에 치고 나가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오늘 HBM4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